폼을 어떻게 구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하러 가시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구글 써봤냐? 구글을 써봤는데 이 안에 애들을 써봤느냐? 이게 되게 많아요. 구글 폼부터 뭐 슬라이드, 구글 독스. 지금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건 우리는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그리고 요거 구글 폼, 요거 세 개를 아이들에게 저는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얘는 거의 엑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건 잘 안 씁니다. 왜? 우리 AI로 다 엑셀 작업 다 돼버리니까 사실 이것까지는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글 독스나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이건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폼, 구글 폼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방법을 본인들은 폼에 들어가서 해봤지만 만들고 공유하는 걸 잘 모르니까 저는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마케팅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써야 된다. 고객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할 때 써야 된다. 왜 써야 되는가? 너네 직무에 이게 왜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학생들에게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다 취업 직전에 아이들이 많고 무조건 취업을 해서 물어봐요. 취업을 해봤던 친구들 중에 다시 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썼대요. 회사에서 쓰다가 온 친구도 있고 잘 모르고 썼대요. 모르고 썼다가 온 친구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안 써본 친구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 회사를 다니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이고요. 구글 슬라이드 왜 써야 되는지 얘기해주면 일단 실시간으로 편집 기능이 가능하다. 이거 구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실시간으로 편집이 가능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누군가 잘못 만져도 그 시간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편집을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왜 한참 수정하다가 원래대로 하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되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댓글로 글을 쓸 수도 있고 피드백을 주고 수정 권한도 있고 댓글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뷰어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렇게 합니다. 전체 큰 흐름만 잠깐 보여드리고 강사님들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슬라이드는 왜 써야 되냐면 얘는 파워포인트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캔바와 호환이 되는데 파워포인트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서 같이 편집이 가능한 거죠. 캔바에서 편집을 해도 되지만 캔바를 안 쓰는 회사일 수도 있고 정말 옛날 회사처럼 그럼 진짜 파워포인트 쓰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건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같이 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 AI 수업이랑 어떻게 엮어서 하냐면 감마앱이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오늘 감마앱 다시 한번 해볼 건데 감마앱을 이용해서 다 만들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걸로 집어넣어서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결과물을 좀 받아야 우리도 결과물을 나중에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유를 해봐라. 여기서 파워포인트까지 AI로 만든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넣어서 나한테 공유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용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수업의 끝을 니네가 다 만들어서 번역도 해보고 해서 공유를 나한테 해서 하는 거가 수업의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실습을 구글 독스랑 구글 슬라이드 두 개를 가지고 실습을 다 시키고 공유까지 받아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결과 보고서를 할 때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했고 아이들 결과물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해봐야 안다.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따라해요. 내라 그래야 해요. 안 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진짜. 가면 수업을 들으러 왔지만 다른 거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이제 숙제처럼 오늘 다 여기서 해보자. 그래서 같이 보고 리뷰하는 거예요. 같이. 리뷰까지 하다 보면 서로 누가 어땠다 이렇게 조금 서로 리뷰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그런 협업하는 그런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슬라이드 안에도 우리가 아는 이런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써서 활용을 해봐라.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이라서 이런 교환을 가지고 진짜 수업이 길다면 8시간 할 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만 보통 이런 걸 2시간 이렇게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강사님들이 나중에 다 해보셔가지고 들어가서 이 기능들을 아시면 좋아요. 파워포인트랑 같지만 살짝 다른 그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설문조사 할 때, 특히 이제 고객의 의견을 들을 때 회사에서 아니면 회사 총무팀이라면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에게 뭔가 의견을 취합할 때 다 써야 되는데 미리 배워가야 된다.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만 알고 가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다 보면은 우리도 왜 아이들 설문조사 할 때 이거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또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취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요즘 DB 확보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직업 같은 경우는 DB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이게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다 템플릿이 다 들어있어서 사실 막 새로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웬만한 건 다 템플릿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장점 이야기해 주세요. 갑자기 팀장님이 뭐 글씨 바꿔서 네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노트북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쓸 거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같이 여기서 수정을 하고 쓰다 보면 네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요 앞에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이거 쓰고 계신가요? 폴라리스? 옛날에 썼어요? 지금 안 써요?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핸드폰에서 수정이 되니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저는 깔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급하게 뭔가 그 엑셀이라던가 뭔가 편집을 해서 보내야 될 때는 아이들은 이거 모르니까. 우리 강사님들이 10년 전에 썼다면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깔고 핸드폰에도 깔아서 이건 뭐냐면 공유하는 툴이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랑 같지만 구글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를 편집해야 될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내 어플에 깔아서 거기서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뭐 워드나 다 수정을 하고 그걸 다시 여기다 드라이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바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서를 수정을 할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깔아두고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걔로 수정을 해서 여기다 같이 공유를 시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강사님들 무조건 아이들에게는 수업 전에 이렇게 막 앉아 있잖아요. 구글 로그인부터. 왜냐면 구글 로그인을 더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비번을 몰라요부터 처음에 막 그래서 무조건 수업 시작 전에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만들라고 얘기해줘요. 찾지 말고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애들이 찾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하는 방법 무조건 수업 시작 전에 다 구글 로그인 해두세요. 네. 아니면 학교에나 미리 이야기를 저는 해둬요. 미리 로그인 시켜주세요. 네, 구글. 특히 이제 고등학생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미리 구글 로그인을 시켜두고 수업을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구글 로그인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기 쉽잖아요. 캔바든 뭐 다른 감마 앱이든. 그래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조건 로그인한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에게 어찌됐건 무조건 구글 로그인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우리 부모님도 이거는 선생님한테 설명을 안 하고 저는 무조건 우리는 구글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아이들 로그인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선생님들이 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가면 난리가 납니다. 지난번에도 탭을 다 준비해주기로 해놓고 탭이 하나도 충전이 안 돼 있었어요. 탭이 수업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다 핸드폰으로 했대요. 결국에 탭 충전을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뭐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수는 많다는 거, 네. 적절히 현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 들어가면 여기부터 이제 열기 시작하죠. 여기부터 열기 시작하고 쭉 내려보면 여기 구글 독스 요거 문서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선생님들 수업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획서 써봐 안 써요. 기획서 써봐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쓰는 템플릿이 요거예요. 딸기 바닐라 팬케이크 이거를 조금 활용해서 수업을 해요. 왜냐면 그나마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저는 이 템플릿 중에 요거를 아이들에게 열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보통 수업을 할 때 챗 GPT나 이제 뭐 리튼이나 그 우리의 AI 수업이랑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안에 구성 같은 건 챗 GPT나 리튼이나 들어가서 짜라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같이 넣고 이 안에 구성을 짜세요를 먼저 선생님들도 여기다 보세요. 뭐 이제 바닐라 팬케이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메뉴 뭐 김치찌개라던가 뭐 김치 근데 저는 약간 주제를 주어줍니다.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영어로 만들 건데 여기 번역기는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 건데 이거를 일단 한글로 외국인에게 우리 그 음식 레시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여러분이 찾아서 일단 챗 GPT로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자, 챗 GPT나 리튼이나 뭐 퍼블리시드 AI나 다 언어 툴도 괜찮은데 저는 보통 챗 GPT로 하라고 합니다. 챗 GPT 유료 버전 말고 그냥 무료 버전에 검색을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여기서
음성이 어디 났지?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레시피를 막 만들어 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제를 막 찾아요. 저는 이렇게 일단은 챗GPT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제를 찾아라, 내용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더 잘 찾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편집을 시키는데, 자, 처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의 첫 번째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일단 요거 제목이 여기 그대로 가잖아요. 구글 독스 여기는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선생님 왜 이 저장 기능이 없나요? 얘는 무조건 만드는 순간부터 저장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요게 제목도 그래서 제목도 그냥 바로 직관적이다. 이게 직관적인 이유는 협업 툴이기 때문에 한글이나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여기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죠. 여기 숨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워드를 쓰는 친구들은 이게 훨씬 더 쉽다. 이걸로 해도 되고, 일단 컴퓨터에 뭐 워드나 이런 거 깔아야 되는 얘는 구글 특징 다 깔려 있잖아요. 자동으로 구글 로그인만 한다면 뭐 워드, 그다음에 뭐 엑셀 다 여기 들어가 있죠. 파워포인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처음에 여기 제목은 바로 바꾸면 수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자동 저장이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기린 데를 일단 하나씩 찝어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을 때는 4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구글 협업 툴에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이 공유 기능인데,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른 다음에 공유를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뷰어 기능은 그 사람한테 볼 수만 있게 해주는 거. 댓글은 댓글만 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편집자 기능은 아예 같이 편집까지 하게 해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 공유하는 방법은 그 사람 메일을 넣고, 그리고 나서 내가 뷰어로 보게 해줄 것이냐 이거를 설정을 한 다음에 파일 공유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실제로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저는 하고 이 사람에게 전송을 시키면 구글 아이디를 2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구글 아이디를 2개를 가지고, 그러면 다른 아이디로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공유된 파일이 온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되고 이걸 실제로 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면 공유가 돼서 맞죠? 들어가서 네, 이 상태로 바로 이 사람이 열어보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구글 협업 툴을 쓴다면 바로 들어가졌잖아요. 그 사람 거 같이 들어가졌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 사람이 공유한 파일 내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저는 아까 편집자로 다 했기 때문에 수정까지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왜 쓰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 말고 닫아서 다시 해볼게요. 이제 공유하는 거 알려줬고,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하는 거는 요거. 한글은 사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모양이 잘 따라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한글 파일까지 변화는 전 잘 안 시키고, 보통 워드로 다운을 받거나 PDF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힘으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갖고 올 때는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워드를 끌고 온다거나, 그리고 여기 내 드라이브 안에 넣어놓으면 사실 이 안에 있는 워드 다 따라요. 워드 파일들을 다 그대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 끌고 오는 거, 내보내는 거,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게 그거예요. 버전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 지금 이전 기록 보면, 여기 보면 아까 4분 전에 만들었던 게 있죠. 그래서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면 원래 버전으로 복원이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버전으로 복원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을 좀 풀어주고요.
여기서 언어는 사용하는 언어고, 여기서 언어는 사용하는 언어고, 얘 가장, 구글은, 그러니까 구글 독스의 AI 기능은 뭐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가장 얘가 강력한 기능은 이거예요. 자, 도구 들어가시면, 문서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역하려면 하나하나 붙여서 한다거나 했는데, 얘는 자체로 문서 번역기를, 레시피에, 뭐, 영어 버전. 이렇게 해서 번역시키면, 하나가 새로 생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주 너무너무 잘 번역을 합니다라고 해서 사실 실습을 시킬 땐 어디까지 하냐면 저는 이거를 처음에 알려주고 중간에 AI 수업이 보통 같이 들어가거든요. 생성형 AI 수업이 같이 들어가서 그 이제 요거를 먼저 기능을 설명해 준 다음에 생성형 AI 들어가서 프롬프트 넣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레시피를 찾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림까지 요것도 캔바 안에 그리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집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커피로 잘라내고 커피로 바꾸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캔바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료 버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아예 넣는 것까지 최종 실습을 이걸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AI 수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총동원을 해서 이 편집 기능을 다 써서 버전을 스페인어로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레시피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결과물을 나에게 뷰어로 공유해줘. 이렇게까지 수업을 풀어내면 돼요. 수업하는 교수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사용 방법들은 아이들에게 짚어주는 방법들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저는 보통 이 부분 짚어주고 이 도구의 문서 번역 기능을 먼저 다 설명해줘요. 이게 강력한 AI 기능. 얘는 생각보다 일본어도 제가 바꿔봤더니 아주 잘 하고요. 저는 여행사를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로 문서를 보낼 일이 정말 많거든요. 통 집어넣고 싹 바꿔서 싹 보내니까 진짜 쉽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다 일정표 다 번역해서 썼거든요. 일본어로 한글 일정표를 받으면 제가 다 그걸 일본어로 썼는데 아예 일정표를 여기다가 엑셀을 집어넣어 버리고 싹 아니면 이제 문서를 집어넣고 싹 돌리니까 바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업무에도 적용을 저는 하니까 너무 편해서 아이들에게도 번역기를 써도 되고 뭐 이런 다른 방법들도 있고 사실 캔바에도 번역 기능이 있고 다 있지만 이 안에서 다른 툴을 쓰지 않고 이 구글 독스만 해도 번역 기능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좀 짚어줘야 되는 기능들은 여기 뭐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수정 이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 중에 뭐 이미지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누르면 사실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중에 아이들이 모르는 거 이걸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 칩 보신 적 있어요? 쓰고 계신가요?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기능들은 다 뭐 이미지 넣고 표 넣고는 다 우리 한글이나 애들은 워드를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다 잘해요. 그래서 이걸 또 수업을 하면 애들이 뭐 다 아는 거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콕콕콕 집어서 수업을 합니다. 이 구글 독스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 기능은 원래 한글이나 워드에 없는 얘기를 해줘야죠. 원래 한글이나 워드에 이 기능은 없어. 그래서 이걸 써야 돼. 그래서 한글이나 워드에 바로 번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먼저 알려줬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그림 이모티콘은 또 다 표해가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스마트 칩이라는 게 여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그러니까 홈페이지처럼 정보를 넣는 거여서 날짜를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 날짜 눌러보세요. 날짜를 누르시면 오늘이 15일 확인. 이렇게 날짜가 바로 달력처럼 들어가요. 이런 기능이에요. 날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요. 뭐 보고서에도 몇 월 며칠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연동해서 쓴다라는 기능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실습 주제를 여러 개 주는데 레시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주변의 맛집 지도를 외국인에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약간 미션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해볼 만한 주제 얘를 써볼 수 있는 주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볼 수 있게 영어 버전으로 맛집 그 지도를 한번 맛집 그 리스트를 좀 구성해 보세요. 자료물로 한번 볼 수 있게. 그럼 여기 보면 이 장소가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구글 맵이랑 연동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 그때도 성동구에서 했었는데 성동구 지도 다 넣어가지고 애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 기능도 쓸 수 있게 그런 걸 주는 거죠. 주제를 던져주고 해봐라 라고 해서 제일 애들이
재미없었는 거 보고서 쓰고 이런 거 되게 재미없어 하잖아요. 근데 맛집 지도 만들어봐봐. 그 다음에 음식 레시피 설명해봐. 뭐 누가 온다고 생각해봐. 약간 그렇게 주제를 실습은 재밌게 할 수 있게 좀 주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잘 따라옵니다. 결과물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능 중에 작은 스마트칩 보면 뭐 캘린더 일정, 뭐 파일 이런 거는 넘어가고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 장소, 날짜랑 장소. 자, 드롭다운. 드롭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협업툴이라고 했죠. 협업툴. 그래서 누군가 이제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예요. 이 파일을 이건 진행 중, 이거는 뭐 완료, 보류 이런 기능이 드롭다운 기능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프로젝트 상태도 여러분께서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옵션으로. 그래서 검토 중, 보고 요망, 회신 요망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은 보류, 여기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때 쓰는 거야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그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얘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쓸 때 자 드롭다운 들어가서 상태를 들어가면 여기다가 추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류 색깔을 바꾸고 이건 보류 이렇게 해서 내가 저장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왜 서류 올리면 막 검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다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만 저는 기초적으로 끌고 가줘요.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한글 워드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써. 이런 걸 많이 저는 풀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자 만들고 나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해놓은 거 공유를 해서 나한테 제 메일 주소를 띄워놓고 자 이게 선생님 메일 주소예요. 여기다가 보내서 이 상태로 여기다가 제 메일 주소 넣어서 제 거니까 이거 보고 여기다 넣어서 저한테 공유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들어옵니다.